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바이 전주 상품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 수십억 원어치를 팔다 적발됐는데요. 이 바이 전주와 바이 전북 인증 업체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떡볶이 5억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켜오다 지난 5월 적발됐습니다. 바이 전북업체로 인증받았지만 이미 지난해 인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이 전북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바이 전북업체로 올라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끝난 업체 20여 곳이 여전히 바이 전북업체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빼야 되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를 지금 같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하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인증업체 관리는 더욱 엉성합니다. 전라북도의 바이 전북업체 관리 규정입니다. 도지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는 알맹이 없는 문구뿐입니다. 전주시는 인증업체를 방문해 고충 상담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관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입성 차원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판로에 애로가 없냐 전적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점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문제점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또 전주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대표 상품인 바이 전주, 바이 전북업체들이 오히려 전북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인증 못지않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군 혁신위원장이 오늘 전북도의회를 찾아 중앙위원들에게 당의 혁신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비공개로 전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6일에 열릴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당원 투표를 앞두고 전북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자 당초 공개하기로 한 설명회를 중간부터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비노 계열은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가 당의 분열만 키운다고 반대해서 새정치연합의 친노와 비노 계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비 5억 원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간척 박물관은 국내 간척의 역사와 기술을 보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입니다. 이 버스 승객이 적은 벽지 노선에 170억 원의 손실 보전금이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청해서 운행하는 수용 응답형 버스가 등장해서 보조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완주군 동상면에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12인승 버스가 동상면의 벽지 마을을 수시로 운행합니다. 2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버스와 비교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내 버스는 시간대만 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 불러만 오잖아요. 지난해까지 완주군은 동상면 벽지 노선에 3억 4천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들여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면 시내 버스가 필요 없게 돼 손실 보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치단체가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벽지 노선 보전금은 2007년 104억 원에서 해마다 10%씩 늘어 지난해는 170억 원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까지 전북의 시군 6곳이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 보전금이 기대온 버스 회사의 반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원금이 명목이 이제 바뀌거나 또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지만 보전금은 계속 늘어나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버스 운영 방식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북의 52개 경영체가 농림부의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았습니다. 농림부는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북의 52개 경영체 등 343개 경영체를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받은 경영체는 현장 코칭, 사업 자금, 제품 판로 개척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1회 사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가 부안 격포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격포의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수십여 척의 요트들이 푸른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쪽빛 바다 위에 요트들의 화려한 향연이 펼쳐집니다. 너도나도 바람을 품은 채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마치 군무를 추듯 바다를 누비는 요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형형색색의 돛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더욱 화려함을 뽐냅니다. 올해로 첫 번째를 맞는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가 부안 격포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서해안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니까 우리가 또 요트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대회를 빛내야 되니까 지난번 대회에서 저희들이 3등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1등을 하고 싶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중국 등 9개 나라에서 모두 31척의 배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격포항과 위도, 고군산 군도를 오가는 코스에서 경기가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300여 명의 선수들이 부안을 찾은 만큼 새만금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새만금을 이용해서 우리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이 요트가 또 앞으로는 그에 대한 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펼쳐지는 요트의 향연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문화의 집이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문화의 집 4곳의 시설을 보강하고 기자재를 확충한 생활문화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강좌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왕궁면의 민간 개발 방식으로 물류단지를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17년까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왕궁면의 47만 제곱미터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왕궁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64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천여 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전주시 인호동 안골 내거리 부근 도로에서 18살 이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군과 19살 최모군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에는 정읍시 상평동 한 도로에서 87살 송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송 씨 등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올라가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